현재 궁지에 몰린 이란이 중동 국가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면서 방공망, 무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대량 수주를 고려하다가 결국 한국 무기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악담을 퍼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데요. 현재 한국 무기는 기존의 방산 선두주자였던 서방 무기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대체 중동 국가들이 왜 한국 무기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일까요? 중동의 모래바람은 결국 진정한 방패가 누구인지 증명해야만 하는 잔혹한 실전의 무대를 기어코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가장 혐오하고 깎아내리기 바빴던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긴급 보고가 사령부를 강타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소집된 중동연합사령부의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비밀 브리핑룸 안에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 적의 드론대가 방공망을 유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참석자들의 눈빛 속에 역력하게 어른거리고 있었는데, 이토록 피를 말리는 긴박한 순간에 작전 통제권을 쥔 중동 장교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 대국, 중국이 하사하듯 내어준 통합방공망 제안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그들의 땀에 젖은 손에 들려있는 것은 엉뚱하게도 한국산 무기 체계의 운용 절차도와 통합 네트워크 매뉴얼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장교는 제가 정성스럽게 금박을 입혀 인쇄해온 두꺼운 중국산 무기 카탈로그를 흔들거리는 테이블 다리 밑에 괴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하마터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국방과학공업 계열의 최고위 싱크탱크에서 방공 및 무인체계 수출 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수석평가위원입니다. 제 만년필 끝에서 굴러가는 서명 하나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엎어지기도 하고 성사되기도 하며, 제 입술을 타고 나오는 한마디 평가에 중동 국가들의 국가방어선 설계가 통째로 바뀌곤 했습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로 무장한 채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우리의 거대한 군산복 합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장을 찍게 만드는 이 바닥의 절대적인 권력자이자 냉혹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 두 눈앞에서 뻔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그저 황당함을 넘어 제 지성과 우리 중국의 위대한 중화사상에 대한 불쾌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자 한편의 저질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쾌감을 애써 억누르며 헛기침을 한번 크게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소란스럽던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거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멍청한 중동 장교들은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단체로 최면술사라도 파견한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전멸하고 있는 작전 지도를 여유롭게 가리키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미 이란이 우리 중국식 방공 개념과 무인전 전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거대한 창을 벼려낸 이상, 이 지역의 군사적 판도는 이미 기울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적이 찌르고 들어오는 창이 중국의 철학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창을 막아낼 방패 역시 압도적인 물량과 검증된 시스템을 자랑하는 중국산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군사학의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저 이란 세력이 쏘아대는 드론과 미사일의 뼈대는 모두 우리 중국의 기술이 흘러 들어간 것들이죠. 이 얼마나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인가요? 뒤로는 적국의 창을 팔아 공포를 조장하고, 앞에서는 부유한 중동 국가들에게 그 창을 막을 방패를 비싼 값에 파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공포 때문에 상황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제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감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짓누르는 오만함과 맹목적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목매한 자들을 일깨워주는 자애로운 스승이라도 된 것처럼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일장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HQ-9B와 HQ-22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이미 저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영공을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검게 뒤덮을 준비를 마친 윙룽 2형과 CH-4 무인기 편대,
그리고 해안선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18배기 대함 미사일 계열의 압도적인 화망을 보십시오. 무기란 모름지기 대륙의 웅장한 기상과 적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압도적인 크기와 숫자로 승부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참석자들의 굳은 표정을 훑어보며 방금 전 그들이 애타게 들여다보던 한국 방산업체들의 카탈로그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헛웃음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의 천궁이 팸플릿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밀어냈습니다. 종이 뭉치가 마찰하는 가벼운 소리마저도 저에게는 거슬렸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제정신을 유지하고 하시는 말씀들입니까? 한국의 방공 체계라는 것은 그저 서방의 기초기술을 적당히 흉내내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조립해놓은 예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들은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잘 만들지 몰라도 그 얄팍한 상수를 국방에까지 적용하려 드니 참으로 실소가 터져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찌르고 들어오는 창은 우리 중국의 철학이 깃든 무기들입니다. 독을 만든 자가 해독제도 가지고 있는 법, 저들의 드론, 때가 가진 비행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약점은 오직 그 무기를 설계한 우리 중국의 방공망 시스템인 HQ구비만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 얄팍한 시스템으로는 우리 중국산 창의 궤적을 절대 읽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일부러 더욱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끌어와 한국의 무기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권위로 윽박지르면 이들은 이래 그래왔듯 겁을 먹고 제 말에 동조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처럼 좁아터진 반도 국가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도대체 무슨 전략적 깊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 천궁이의 카탈로그 스펙이 아무리 화려하게 인쇄되어 본들 그것은 모래바람 한번 불지 않는 통제된 환경에서나 나오는 실험실 데이터일 뿐입니다. 사방에서 자폭 무인기가 벌떼처럼 쏟아져 내리고 엄청난 모래, 폭풍이 레이더의 눈을 가리는 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한국 무기는 아마 모래바람의 길을 잃고 자기들끼리 충돌하거나 더위에 전자회로가 녹아내려 먹통이 될 게 뻔합니다. 그들은 무기에 대국으로서의 혼을 담지 않고 그저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요란한 경고음만 잔뜩 넣어놨습니다. 전쟁터가 무슨 전자오락실인 줄 아는 겁니다. 제 뼈대 있고 권위 넘치는 호통이 끝나면 이래 그래왔듯 이 중동의 장교들이 고개를 황급히 끄덕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우리 측 제안서로 눈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실의 공기는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무언가 기분 나쁘게 뒤틀려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연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장교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듯하더니 오히려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더욱 맹렬하게 서류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제가 그토록 혐오하는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장교는 LIG 넥스원의 교전 통제 시스템이 기존에 깔려있는 서방제 구형 레이더들과 얼마나 매끄럽게 연동되는지에 대해 감탄하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가 보여주는 동시 교전, 추적 능력이 태블릿 PC 하나로 얼마나 직관적으로 통제되는지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참을 담당하는 고위 군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발사대, 예비 부품의 전시 조달 계획표에 박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보며 그 즉각적인 정보 연동성에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국이 제시한 그 두껍고 웅장한 카탈로그는 여전히 테이블, 다리 받침대로 놨으면서 오직 한국산 방공 운용표의 세밀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관계를 지켜보며 순간적으로 현기증마저 느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뒤에서 무슨 비열하고 더러운 꼼수라도 부린 것이 틀림없다. 실전 능력은 쥐뿔도 없는 주제에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포장지와 서양식 프레젠테이션 기법,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는 최신 유행을 접목해서 이순진하고 멍청한 중동의 군인들을 철저하게 홀려놓은 것이 분명하다. 무기란 둔탁하고 무거워야 진짜 배기인데 저런 가벼운 시스템에 목숨을 맡기려 하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군. 한국은 그저 포장과 발표의 달인일 뿐입니다. 저는 쾅소리가 나도록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치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지로라도 이탈하려는 그들의 이목을 강제로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신속한 납기니 스마트폰 연동이니 하는 것들,
그것은 그저 규격화된 부품들을 돈 주고 사다 끼워 맞추는 하청 조립 공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릴 수 있는 얄팍한 재주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의 뼈대를 완벽하게 갖춘 우리 중국의 묵직한 생산 라인과는 그 태생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의 달콤한 홍보 문구와 그럴싸한 디지털 영상에 속아 한국을 선택하신다면 결국 진짜 실전의 화염 속에서 한국산 레이더가 팝콘처럼 터져나갈 때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 손에 들린 이 객관적인 평가표에 따르면 한국산 체계는 섭씨 40도가 넘고 모래가 흩날리는 상황에서 운용병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의 생존율이 우리 중국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 수준입니다. 저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수십 장에 달하는 저만의 분석 데이터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을 갈라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라는 것은 다분히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교전 변수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한국 무기가 가진 사소한 약점만을 교묘하게 부풀려 치명적인 결함인 것처럼 포장해 놓은 편법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방산 수출의 바닥에서는 그리고 이토록 다급한 전장의 문턱에서는 논리보다는 목소리, 크고 당당하게 문서를 흔들어대는 자가 곧 진리를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직함이 주는 거대한 압박감과 조작된 데이터의 위압감으로 이 어이없는 분위기를 단번에 박살 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제 서슬퍼런 경고에 방금 전까지 한국의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중동 장교들의 손길이 일순간 멈칫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그들의 눈동자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저 반응이야. 감히 대국 중국의 싱크탱크를 지휘하는 수석평가위원이 직접 피를 토하며 경고를 하는데 일개 조립 국가가 내민 화려한 종이 쪼가리 따위에 목숨을 걸 수는 없겠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입가에 번지려는 승리의 미소를 억눌렀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공포와 권위가 다시금 이 회의실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된 이래 줄곧 회의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관망하고만 있던 한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파견된 군사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손가락 사이로 빙빙 돌리던 은색 펜을 탁 소리 나게 멈추고는 마치 36 코미디쇼의 조악한 펀치라인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픽하고 짧고 건조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미세하고 불경스러운 웃음소리는 묘하게도 회의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예리하게 갈라내며 제 귓가를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흩뿌려진 제 억지스러운 분석 데이터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곧이어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느릿하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서늘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수석위원님, 당신은 지금 실전 검증표가 아니라 아주 질이 나쁜 홍보 브로셔를 혼자 상상해서 읽고 계시는군요. 그 짧은 한마디가 회의실의 허공에 떨어지자마자 공간의 온도는 순식간에 절대 영도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끔찍한 적막이 짓눌러 왔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던 중동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굳어진 채로 저와 미국인 분석가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그 미국인의 푸른 눈빛에는 저를 향한 어떠한 과장된 분노도 적대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너무나도 명백하고 투명한 진실을 아주 하찮고 유치한 거짓말을 짚어내듯 무심하게 던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무심함이, 그 건조한 지적이 저에게는 오히려 전신을 발가벗기고 살갗을 벗겨내는 듯한 끔찍한 모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 피부 밑으로 시뻘건 피가 끓어오르며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히 천하의 대국을 대표하는 콧대 높은 수석위원인 나를, 그것도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주무르는 중동의 실력자들이 모두 모인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뇌피셜이나 떠들어대는 멍청한 허풍선이 취급을 하다니. 제가 밤을 새워가며 조작해낸 치밀한 평가표와 데이터,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입찰에서 우기기와 기세로 짓밟으며 쌓아 올린 저의 무소불위의 권위가 그 미국인의 가벼운 혓바닥, 놀림 한 번에 길거리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듯한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로 꽉 쥔 두 주먹의 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파르르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분노로 인해 입술을 너무 강하게 깨문 나머지
입안에서 비릿한 쇳물 같은 피맛이 배어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저 건방진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만큼 나약한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다 늙어빠진 제국의 끈아풀 주제에 내 놈이 감히 나를 모욕해? 한국 따위가 만들어낸 그 알량한 가전제품 같은 시스템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마법이라도 걸려있다는 거냐? 기껏해야 매뉴얼에 QR코드나 예쁘게 박아놓은 주제에 저는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날 것의 분노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듯 아주 차갑고 오만한 눈초리로 그를 마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공습경보가 지하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속으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천장의 조명이 일제히 시뻘건 비상등으로 전환되며 미친 듯이 전멸했고 중앙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브리핑 스크린에는 국경을 넘어 날아오는 수백 개의 새까만 점들이 악몽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민폐를 끼치게 될지 상상하며 조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 멍청한 중동 장교들은 제가 내민 위대한 중국의 방공망 제안서를 휴지 조각 취급하며 오직 한국산 무기 체계의 매뉴얼만 들여다보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작고 힘없는 나라에서 만든 번지르르한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무기에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맡기려 하는지 저는 그들의 멍청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이 제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했던 중국식 대량 포화 공격과 복합, 무인기 침투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레이더망을 교란하기 위한 가짜 미사일들과 저고도로 깔려 들어오는 자폭 드론대가 마치 시커먼 메뚜기 떼처럼 화면을 가득 채우자 벙커 안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매캐한 오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겉으로는 심각한 척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제 속마음은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을 만큼 통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아라, 저 압도적인 물량의 공세를. 저것이 바로 우리 대국 중국이 설계해준 전장의 예술이다. 저 끔찍한 벌떼 공격 앞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물고 빨던 한국산 가전제품 같은 무기들이 어떻게 허둥대다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여유롭게 감상해주마. 저는 잔뜩 겁에 질려 우왕좌왕할 중동 장교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기대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제발 중국의 그 위대한 HQ구비 시스템을 켜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순간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주시하던 제 눈가에 기분 나쁜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실무 장교들의 움직임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도 머리를 쥐어뜯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침착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들의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며 제가 그토록 깎아내렸던 한국산 천궁2의 운용 흐름도와 레이더 추적 로그만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 대신 기이할 정도의 안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무슨 수작을 부려놓았길래 이 멍청한 자들이 멸망의 코앞에서도 저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한국에서 무기를 팔면서 유명한 K-팝 아이돌의 콘서트 VIP 티켓이라도 매물로 쥐어준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저들이 단체로 환각제라도 마신 것은 아닌지, 온갖 황당한 의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표물 한 번부터 24번 궤적 산출 완료. 한화 시스템 다기능 레이더, 고도 50m 이하 저고도 변측 기동 드론 18기 동시 추적 유지 중. 허상 표적 필터링 완벽합니다. 통제관의 건조함 보고 소리가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한국의 레이더 따위가 이 척박한 사막의 지면 반사파를 뚫고 그것도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야간에 저렇게 작은 드론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잡아내고 있다고?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LIG 넥스원이 만들어낸 교전 통제소가 쏟아지는 적의 궤적을 순식간에 분석해내고 있었고, 뒤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동식 발사대들이 매끄럽게 연동되며 요격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조준하는 과정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물 흐르듯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 충돌도, 그 어떤 데이터 병목 현상도 없었습니다. 중국산 시스템이었다면 벌써 과부하가 걸려 모니터에 시뻘건 오류 코드를 수십 개씩 뱉어내며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대야 정상인데, 한국의 시스템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요하고 신속하게 자기 할 일을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의 위대한 기술력으로도 수십 명의 숙련된 조작원이 달라붙어 진땀을 빼야 간신히 해내는 다중 타깃 동시 교전을 저 조그만 나라의 무기가 이렇게 쉽게 해낸다는 것은 제 알량한 중화사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주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저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건 한국 무기의 성능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헛기침을 거칠게 뱉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장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논리는 이미 나라가 버린 지 오래였고, 오직 저 오만한 한국 무기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는 강박뿐이었습니다. 지금 저 한국산 단말기들이 보여주는 부드러운 움직임은 전부 미군이 저기 하늘 위에 띄워놓은 최신형 조기 경보기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억지로 퍼먹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이 모래 폭풍 속에서 참새 한 마리도 구분 못할 구식 센서들을 달아놓고 미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의 무임승차에서 마치 자기들이 똑똑한 척 사기를 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겉보기에만 화려한 껍데기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런 건 그저 미국의 바짓가랑이 밑에서 연동이나 받아먹는 기생충 같은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전이 벌어지면 저런 얄팍한 화면 따위는 5분을 버티지 못하고 새까맣게 타버릴 게 뻔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날조였지만 저는 제 목소리의 크기와 기세로 이 불편한 진실을 억눌러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어망을 통제하던 현장의 중동 장교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상태로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저를 향해 받아쳤습니다. 수석 위원님, 미군에게 데이터를 연동받는 것과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시스템 과부하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실제로 요격 미사일을 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신받은 정보를 1초의 지연도 없이 발사대로 넘겨주는 이 엄청난 최적화 기술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실 거면 차라리 벙커 밖으로 나가 주시겠습니까? 우린 지금 당신이 싸구려 가전제품이라고 비웃었던 그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 위로 연쇄적인 폭발의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른 천궁2의 유도탄들이 정확히 마하 5의 속도로 낙하하던 적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이마를 정확히 박살내는 장면이 실시간 광학 장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교전 결과 보고 1차 웨이브 요격률 100%, LIG 넥스원 유도탄 직격 파괴 확인, 파편 낙하에 의한 아군 피해 제로, 100%라니 저는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간신히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카탈로그에나 적어놓는 과장된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동 장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과거의 끔찍한 실전 기록들은 저를 더욱 비참한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수석 위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달 인근 유전시설을 노리고 들어왔던 반군의 대규모 복합 공습, 당시 귀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HQ9 레이더는 지면의 모래 먼지와 철새때를 구분하지 못해 화면에 무려 500개가 넘는 유령 표적을 띄우며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얼어붙는 바람에 발사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핵심 방공망이 처참하게 뚫렸었죠. 우리는 그때 중국산 무기가 새떼와 폭탄도 구분 못하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상 악조건 속에서 한국의 천궁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40대의 개별 드론을 정확히 분류해냈고 단 15초 만에 8발의 미사일을 날려 8개의 핵심 타깃을 완벽하게 소멸시켰습니다. 당신네 중국산 무기가 툭하면 핑계를 대던 모래바람이니 기온 차이니 하는 조잡한 변수들은 한국 무기 앞에서는 그저 핑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펄펄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쓴 것처럼 화끈거리며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권위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굴욕을 모면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욱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완전한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지난달에 우리 레이더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은 그날따라 사막의 철새들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서 비행하는 기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의 센서가 너무나도 예민하고 훌륭해서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레이더는 기술력이 한참 뒤떨어져서 해상도가 낮다 보니 철새떼를 아예 화면에 띄우지도 못했던 것뿐이겠죠. 멍청한 센서 덕분에 진짜 미사일만 우연히 얻어 걸린 겁니다. 기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정밀할수록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데 저렇게 무식하게 작동하는 한국 무기를 찬양하다니 당신들은 진짜 방산의 미학을 모르는군요.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센서가 구식이라 새를 못 봐서 요격에 성공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를 제가 직접 떠들고 있다니 정말이지 처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악하듯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쳐도 교전이 반복될수록 벙커 안의 분위기는 한국 체계를 향한 무한한 신뢰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장교들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지도 식은땀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적의 맹공 속에서도 한국 체계가 보여주는 실제 처리 속도와 목표물, 할당의 직관성은 경이로울 정도의 평화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중국산과 달리 한국의 지휘 콘솔은 터치 몇 번만으로 직관적인 교전 명령이 하달되어 운용병들의 피로도마저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계속해서 입술을 삐죽거리며 한국을 낮게 보려 애썼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서늘하고 끔찍한 의심의 싹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한 것인가? 저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밀하고 무서운 시스템 설계 능력을 그저 작은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던 것인가? 반면 제가 신앙처럼 믿고 떠받들던 중국식 대량 화력, 우월 논리는 지금 저 실전 화면 앞에서 점점 그 미천을 처참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물량 공세는 한국의 정밀한 시스템 앞에서 그저 비싼 폭죽놀이에 불과해졌고 오히려 제가 완벽하다고 장담했던 복합 침투 전술은 속속들이 파괴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상황을 상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어떤 황당한 변명을 더 지어내야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핑계거리를 찾느라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근처 기지에 이란의 순항 미사일 하나가 요격망을 피해 떨어지는 둔탁한 폭발음이 벙커를 거칠게 뒤흔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발생했고 벙커 안의 메인 시스템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되며 모든 모니터와 조명이 일순간 시커멓게 꺼져버렸습니다. 암흑 속에서 저는 속으로 비릿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봐라. 결국 가전제품은 콘센트가 뽑히면 끝인 거야. 이제 저 섬세하고 나약한 한국산 시스템은 전력이 끊겼으니 2중 3중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뿜어내며 완전히 멈춰버리겠지. 부팅하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중국산 시스템의 악몽을 한국 시스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제 권위를 되찾고 한국을 비웃어줄 완벽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어둠 속에서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채 번지기도 전인 불과 3초 뒤 제 눈앞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잉 하는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한국산 통제 콘솔들이 자체 보조 전력과 독립적인 분산 처리 시스템을 비상가동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크린을 환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강제로 꺼졌다 켜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기존에 추적하던 타깃의 예상 궤적을 메모리에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었고 화면이 켜지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인 2차 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연동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산이었다면 모든 부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며 수십 개의 보안 코드를 재입력하느라 이미 이란의 미사일의 기지가 불바다가 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한국에 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이중화 시스템 앞에서는 저의 얄팍한 상식과 억지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복구 절차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미 국방부의 군사 분석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수석 위원님, 진짜 인류 방공 체계라는 건 맑은 날 통제된 훈련장에서 목표물을 잘 맞추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꼬이고 시스템이 강제로 얻어맞았을 때 도대체 얼마나 빨리 흙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서는가? 그걸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한국의 시스템은 당신이 쓴 조작된 브로슈어와 그 우스꽝스러운 철새, 핑계 따위는 당장 쓰레기통에나 처박으라고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군요. 그의 말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 전곡을 찔렀습니다. 제 척추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무기에 쏟아부은 치밀하고 무서운 배려와 집념을 겉모습만 보고 너무 우습게 여겼다는 섬뜩한 자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기를 그저 거대한 쇳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가장 완벽한 인프라로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절대 제 패배를 입 밖으로 꺼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국 중국을 대표하는 제가 수많은 실무자들 앞에서 저런 한국의 기술력에 굴복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저들의 약점을 찾아내 다시 한번 짓밟아주리라 다짐하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 끝에 맺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기를 찢어발기고 신속하게 다음 타깃을 찾아내는 한국산 시스템의 완벽한 움직임은 제 뇌리에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포와 찜찜한 균열을 걷잡을 수 없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공습 웨이브가 끝나고 벙커 안에 짧고 무거운 정적이 찾아오자마자 저는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제 권위를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국 중국의 체면이 중동의 모래바닥에 완전히 짓밟히고 방산 수출을 총괄하는 저의 목마저 달아날 위기였으니까요. 저는 파르르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헛기침을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저 기적 같은 100% 요격률을 제 알량한 중화사상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에 저는 제가 만들어낸 억지스러운 환상 속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저 100% 요격률이라는 조작된 수치에 너무 흥분해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건 한국의 시스템이 뛰어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내뱉으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아무 말이나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술력이 부족한 후진국들이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숫자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는 천부적인 꼼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실전 데이터는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건 필시 서방의 고성능 정찰 위성들이 밥숟가락으로 떠먹여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부풀린 것이거나 아니면 방금 전 충격으로 모니터에 에러가 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격추어상을 화면에 띄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산 무기는 그저 거대한 정보망에 무임승차해서 사기를 치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이란의 드론이 산산조각 나는 광학 영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저는 한국 무기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깎아내리기 위해 물리 법칙마저 무시하는 우기기를 시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홀로 핏대를 세우며 허공에 대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때 줄곧 벙커 한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상황을 관망하던 미 국방부 분석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는 제 시끄럽고 유치한 변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등 무심한 표정으로 턱짓을 하며 벙커 구석의 비좁은 전술 통제실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고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그는 품에서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수석 위원님, 당신이 그토록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대국의 위대한 방산 수출 심사 자료와 실제 납품 사양 비교표를 한번 보시죠. 그의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 띄워진 문서를 본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 중동 장교들에게 들이밀며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의 화려한 홍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야 할 실제 납품형 무기들의 처참한 민낯과 우스꽝스러운 내부 평가가 고스란히 적혀있는 기밀 자료였습니다. 자료에 적힌 진실은 참담하다 못해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마하 6의 속도로 적을 요격한다고 거품을 물며 떠벌렸던 우리 중국의 미사일은 사실
마하사를 넘기면 탄체가 진동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공중 분해되어 버리는 치명적인 내구성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전천후 타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무인기의 시험. 환경 설정표에는 허수음이 나올 만큼 황당한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 거대한 풍선 같은 느릿느릿한 표적에 반사판까지 덕지덕지 붙여 일직선으로 날려놓고 맞춘 결과가 실전 명중률 99%라는 기적의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미국인 분석가가 화면을 넘기며 보여준 꼼수 정비 구조였습니다. 당신네 무기의 진짜 문제는 이 폐쇄적인 사기 행각에 있습니다. 중동의 구매국이 피 같은 돈 수백억 달러를 주고 장비를 샀음에도 당신들은 핵심 정비 코드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을 꽁꽁 숨겨놓고 절대 넘겨주지 않죠. 결국 실전에서 피하 식별 장치의 주파수 하나를 바꾸려 해도 베이징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고장난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중국에서 기술자가 올 때까지 장비를 방치해야 합니다. 무기를 팔아놓고 사실상 고객의 목줄을 쥐고 인질극을 벌이는 셈이죠. 저는 모욕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거야 최첨단 체계를 서방의 산업 스파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핵심 코드를 함부로 넘겨주었다가 역설계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첨단 무기 체계면 원래 보안을 위해 그 정도 깐깐한 통제는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제 억지스러운 변명에 그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보호와 통제는 다릅니다. 당신들은 보호를 핑계로 고객의 실전 주도권을 완전히 묶어버렸을 뿐입니다. 기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규정을 악용한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에 띄운 것은 최근 격추된 중국산 드론과 레이더 모듈의 내부를 정밀하게 분해한 스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레이더의 핵심 신호 처리 기판을 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서방의 스파이를 운운하며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려 했던 이 대국적인 무기의 심장부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건 2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구형 상업용 반도체 칩들입니다. 당신네 중국은 다중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고도의 군용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자체 생산할 기술력이 없었기에 결국 암시장을 통해 2000년대 초반 한국산 세탁기나 구형 PDA에 들어가던 폐급 상업용 칩들을 밀수에다가 껍데기만 갈아 끼워 미사일에 박아 넣은 겁니다. 당신네 무기가 표적 10개만 넘어가면 열을 받아서 뻗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21세기의 현대전을 20년 전 한국 가전제품의 두뇌로 치르려 했으니 기계가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국 무기를 가전제품이라고 조롱했지만 정작 당신네 무기야말로 진짜 고물 세탁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박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방산 수출의 최고 권위자로 군림하며 한국을 서방의 기술이나 베끼는 하청 국가라고 조롱해왔는데 정작 제가 그토록 떠받들며 팔아먹은 무기들이 그 20년 전 한국산 상업용 부품으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끔찍한 고철 덩어리였다니. 제가 한국을 깎아내릴 때 권위 있게 휘둘렀던 수치들이 정작 아무런 객관성도 없는 조악한 내부 사기용 홍보 자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혹하게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끔찍한 창피함에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조차 끝까지 억지로 표정 관리부터 하느라 안면, 근육의 심한 경련이 일지경이었습니다. 반면에 저 밖에 있는 한국산 체계를 보십시오. 그는 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려는 듯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 무기들의 압도적인 실제 내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신들이 100년이 지나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력과 정밀 소재, 공학을 무기 체계에 갈아넣고 있습니다. 한국 천공투의 핵심인 다기능 레이더 안에는 열에 강하고 신호 처리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질화갈륨 기반의 최신형 AESA 반도체 모듈이 수천 개나 박혀 있습니다. 당신네 밀수칩들이 1초에 겨우 수백 번 연산하며 버벅거릴 때 한국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칩은 1초당 무려 1만 번이 넘는 전장 변수를 스스로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섭씨 50도의 모래 폭풍이 불어도 400개가 넘는 비행 물체 중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의 설명은 예리한 칼날처럼 제 알량한 자존심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의 태도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당신들처럼 코드를 숨기고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개방형으로 설계하여 구매국이 현장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심지어 한국의 통제 시스템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단말기에 3시간 뒤 3번 발사대의 밸브를 교체하십시오. 같은 예측 정비 매뉴얼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줍니다. 숫자로 우기는 당신들과 달리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과 생존이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충격을 받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통제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의 상황은 제게 더욱 끔찍한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장 작전을 지휘하는 중동 장교들의 눈빛은 이제 저라는 존재 따위는 아예 시야에 없다는 듯 오직 한국 쪽 시스템 모니터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떠드는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 방금 전 눈앞에서 기적처럼 증명된 압도적인 교전 결과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투명한 정비 기록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이 스스로 다음 타깃의 궤적을 예측하며 토해내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벙커 안의 불안을 든든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경이롭고 서늘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억지로 뒷짐을 지고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거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바스라진 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만큼 아득히 높은 곳에 군림하고 있었고 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자랑했던 대륙의 첨단 무기는 그저 20년 전 한국의 세탁기 부품을 주워다 조립한 수치스러운 빈 껍데기에 불과했구나.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굳게 믿어왔던 제 권위가 덩치 큰 나라의 이름표와 누군가 조작해놓은 가짜 숫자에 비열하게 기대어 온 초라한 결과물에 불과했다는 지독하고 끔찍한 깨달음에 온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얄팍한 절망이 바닥을 치기도 전에 벙커 전체를 뒤흔드는 새롭고 기분 나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푸른색 비상등이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드디어 하늘을 지나 가장 지저분하고 끔찍한 난장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 위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대와 어선으로 위장한 무장 상선들, 그리고 수면을 스치듯 날아오는 해상 발진 드론들이 레이더망을 어지럽히며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끔찍한 비대칭 위협의 현장이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공중전은 운 좋게 한국의 번지르르한 장난감들이 통했을지 몰라도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진흙탕 같은 개싸움은 차원이 다르다. 저는 다시 한번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중동 장교들을 향해 목소리를 깔며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군요. 한국의 저 비싸고 예민한 무기들이 이 더러운 해상 비대칭전에서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이제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이란의 저 지저분한 고속정대를 보십시오. 저런 싸구려 표적에는 한국처럼 규격화되고 깔끔한 전장에나 어울리는 새님 같은 시스템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흩날리는 파도와 엔진 열기를 구분하지 못해 비싼 미사일을 바다에 꼬라박거나 아예 레이더가 조준조차 하지 못할 게 뻔합니다. 이럴 때는 오직 우리 중국의 묵직하고 거친 비대칭 운용 철학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수출한 C-800이 대함 미사일과 연안 방어용 30mm 자동포탑을 당장 가동하십시오. 저 벌레 같은 놈들은 대국의 몽둥이로 무식하게 때려잡는 것이 방산의 기본입니다. 저는 제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기세와 우기기로 상황을 장악하려 들었습니다. 다급했던 중동의 실무진들은 제가 큰 소리치는 대로 해안에 배치된 중국산 연안 방어 시스템의 전원을 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한국 무기들이 쩔쩔매는 동안 중국 무기가 화려하게 적들을 박살내는 영웅적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위풍당당한 기대는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실소가 터져나올 만큼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화면에 송출된 중국산 방어 시스템의 실전 성능은 조악함을 넘어 끔찍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거창한 이름이 붙은 중국산 해안 감시 레이더는 높게 치이는 파도의 하얀 거품을 적의 고속정으로 착각하여
화면에 무려 200개가 넘는 가짜 유령 표적을 토해내며 미친 듯이 경보음을 울려댔습니다. 급기야 자동 추적 모드로 설정된 중국산 해안포는 적이 아니라 아군 보급선이 바다에 버리고 간 빈 나무 상자를 향해 분당 수백 발의 철갑탄을 쏟아부으며 혼자서 허공에 M1 탄약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대한 미사일이었습니다. 10억 원이 훌쩍 넘는 덩치 큰 미사일이 고작 수백만 원짜리 합판으로 만든 고속정을 향해 날아갔지만 고속정이 파도를 타고 급격히 지그재그 기동을 하자 미사일의 구식 자이로스코프가 회전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은 허공에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스스로 어지럼증이라도 느낀 듯 그대로 바닷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본토의 승인을 받아야만 발사 시스템이 해제되는 기형적인 꼼수 소프트웨어 탓에 적 고속정이 코앞 2km까지 접근했는데도 모니터에는 베이징 서버와 통신 중이라는 황당한 로딩 창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의 인터넷 연결을 기다리는 꼴이라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저건 그저 해풍이 너무 강해서 센서가 잠시 혼선을 일으킨 겁니다. 원래 대국의 웅장한 무기는 저런 쥐새끼 같은 좀도둑 표적에는 반응하지 않는 고결함이 있는 법입니다. 제가 등줄기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도 믿지 않을 헛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벙커의 통제관이 모니터를 거칠게 전환하며 외쳤습니다. 중국산 자동 포탑 전원 강제 차단해. 아군 쓰레기에 오발하고 있다. 전 해안선 방어부대. 한국산 비궁 체계로 즉시 교전 시작하라. 비궁. 한국어로 날아다니는 화살이라는 뜻의 그 조그마한 70mm급 유도 로켓 체계 말입니까? 저는 붉어진 얼굴로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지름 7cm짜리 조잡한 폭죽 같은 로켓으로 이 수백 척의 미친 고속정대를 막아내겠다고? 한국인들은 진짜 전쟁이 오락실 슈팅 게임인 줄 아는 모양이군. 하지만 스크린을 가득 채운 한국산 비공의 교전 장면은 제 알량한 비웃음을 단숨에 박살 내버릴 만큼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경이롭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연안에 배치된 이동식 차량 2대에서 무려 36발의 비공 로켓이 굉음과 함께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이쑤시개 같은 로켓들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며 곧 짠바람에 휩쓸려 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비공은 제 예상을 비웃듯 공중에서 스스로 궤적을 꺾으며 무서운 속도로 바다를 향해 내리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의 머리에 달린 한국산 초정밀 저글선 영상 탐색기는 미친 듯한 파도의 요동 속에서도 차가운 바닷물과 고속정, 엔진의 미세한 열기를 1도 단위로 완벽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아무리 고속정이 파도를 타며 S자로 발악을 해도 비공은 꼬리에 장착된 마이크로 구동 모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가는 로켓이 엄청난 공기 저항을 뚫고 표적의 1m, 오차 범위를 향해 90도에 가까운 급선의 기동을 하는 것은 기존의 공기역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괴하면서도 완벽한 천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작은 탄체 안에 저런 복잡한 지능형 유도 장치가 우겨넣어져 있단 말인가. 화면 속에서 36발의 비공은 정확히 36척의 적 고속정 조타시를 위해서 아래로 뚫고 들어가 동시에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단 한 발의 빗나감도 없는 100%의 명중률이었습니다. 심지어 발사 차량은 로켓을 쏘자마자 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미 안전한 진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는 그 무서운 자율, 교전 능력 덕분에 운용병들의 생존성까지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보고합니다. 1차 해상 위협 요소 36척, 교전 개시 15초 만에 전원 격침 완료. 탄약 소모 총 비용은 적 고속정 한 척 건조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턱이 빠질 듯한 경악 속에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억짜리 중국산 뚱뚱한 미사일이 빈 나무 상자에 화풀이를 하고 바다에 처박혀 꼬르륵 소리를 내는 동안 고작 수천만 원짜리 한국의 얇은 로켓 36발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우리 연안 기지를 완벽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가성비와 상식을 파괴하는 효율성은 제 두뇌로는 도저히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욱 기가 질려버린 것은 단지 로켓 하나의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치밀한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해안 감시 레이더와 지휘 통제, 체계는 적이 20km 밖에서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그 크기와 속도를 분석해 데이터를 넘겼고, 인공지능이 단 1초 만에 가장 위협적인 표적 36개를 선별하여 비공 발사대에 할당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구식이고 보여주기식의 과도한 절차라며 깎아내렸던 한국 측의 그 깐깐한 감시와 표적, 식별 절차는 사실 이런 지저분한 비대칭 전장에서 단 하나의 위협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쓸어 담기 위해 뼈를 깎아 만든 소름 돋는 그물망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쥐새끼 하나를 놓치면 거대한 둑이 무너진다는 한국인들의 서늘한 실전, 철학이 시스템 구석구석에 미친 듯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석 위원님, 당신네 해안포가 아군 쓰레기통에 대고 헛발질을 하는 동안 한국의 체계는 파도를 뚫고 들어오는 36대의 고속정을 단 15초 만에 전부 수장시켰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무기가 깔끔한 전장에나 어울리는 나약한 새님처럼 보이십니까? 미 국방부 분석가의 조롱 섞인 한마디가 제 귓가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때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땀으로 범벅이 된 주먹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 속 중국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한국 무기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깎아내리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장에서 그런 우물 안개구리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동의 장교들은 이제 저라는 인간을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오직 한국의 군사 고문단만을 향해 맹렬하게 다음 작전 지시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숨막히는 실전 성능으로 하늘과 바다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한국 무기에 대한 종교적인 경외감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결과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폭력적일 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비웃고 조롱하던 오만한 입을 완전히 다물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비웃으려야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궁이, 바다에서는 비궁이, 그저 반도체나 잘 만드는 줄 알았던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이 아수라장 같은 전장을 너무도 완벽하고 우아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넘어선 지독하고 차가운 원초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 무섭도록 치밀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더 압도적이고 소름 끼치는 괴물을 이 전장으로 끌고 올 것인가. 저는 벙커의 푸른 조명 아래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대국의 알량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방금 전 한국산 비공 로켓이 바다 위의 적들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그 압도적인 광경에 제 머릿속의 오만한 중화사상은 이미 절반쯤 녹아내려버린 상태였죠.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지? 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최고 보안 등급의 암호화 통신기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본국에서 직접 내려온 긴급 비밀 지령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헛구역질을 할 뻔했습니다. 전황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무대에서 한국산 무기가 활약하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중국 정부가 제게 더럽고 비열한 날조를 지시한 것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아군의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느니, 센서가 아군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어떻게든 한국 무기의 전원을 끄게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치졸한 텍스트를 보며 대국이라 자부하던 내 조국이 실력으로 안 되니 결국 동네 양아치나 할 법한 헐뜯기로 승부를 보려 한다는 사실에 처참한 현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의 명령을 거부하면 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기에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다시 한번 찌질한 광대 연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꾸며내며 벙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전 지도를 보고 있던 중동 지휘관들을 향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저 한국산 시스템들의 코드를 뽑아버리십시오. 본국의 정밀 분석 결과 지금 저 한국산 장비들이 뿜어내는 불법 전자파가
우리 연합군의 위치 데이터를 한국의 가전제품 서버로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터치스크린과 연동성, 그거 다 여러분의 군사 기밀을 훔쳐가기 위한 화려한 해킹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묵직하고 안전한 무기는 우리 중국산처럼 투박한 아날로그 버튼을 써야 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제 입으로 떠들면서도 정말 실소가 터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군사 기밀을 냉장고 서버로 빼돌린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 억지 논리에 벙커 안의 사람들은 경악을 넘어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미 국방부 분석관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중동 장교는 혐오감이 가득한 얼굴로 서류철을 탁상에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수석위원님, 지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방금 전 당신네 중국 기술자들이 본국의 상황 보고한답시고 통신망에 마음대로 꽂아넣은 불법 USB 때문에 우리 방화벽이 뚫릴 뻔한 걸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1초 만에 차단하고 역추적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자꾸 그런 유치원생도 안 믿을 헛소리로 작전 방해하실 거면 당장 헌병 불러서 쫓아내버리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비참해진 이유는 제 얄팍한 거짓말이 들통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하루 이틀 길어지는 피말리는 소모전으로 접어들수록 한국산 무기들이 보여주는 진짜 무서운 진면모가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화려한 미사일 교전이 끝나고 나면 전쟁은 결국 누가 고장난 무기를 빨리 고치고 탄약을 채워 넣느냐는 지독한 끈기 싸움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왜 무서운 나라인지 그 압도적인 저력이 폭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는 사막의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지만 냉각수 한 방울 끓어오르지 않았고 LIG 넥스원의 통제망은 적의 지독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스스로 주파수를 널뛰게 하며 단 한 번의 끊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제 귀를 질리게 만든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적의 포탄 파편에 맞아 유압 장치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빈약한 정비망이 바닥을 드러냈구나.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천무의 스마트 콘솔이 고장 부위를 스스로 진단하더니 수리 매뉴얼과 부품 번호를 3D 영상으로 화면에 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동 정비병이 그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자 불과 30분 만에 인근 보급소에서 드론이 예비 부품을 싣고 날아왔습니다. 정비병들은 화면이 알려주는 순서대로 볼트 몇 개를 풀고 조이더니 고장난 지 40분 만에 천무를 다시 출격시켰습니다. 심지어 탄약을 납발로 낑낑대며 밀어넣는 중국산과 달리 한국은 팟 단위로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을 써서 단 5분 만에 재장전을 끝내고 적진에 불벼락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마치 텔레비전 AS 기사가 부품을 갈아 끼우듯 너무나도 평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전장의 복구 작업에 소름이 돋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지 운이 좋아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벙커로 쏟아지는 전 세계의 실전 데이터들이 한국 무기의 기가 막힌 성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눈보라가 치는 북유럽에서는 다른 나라의 장갑차들이 엔진이 얼어붙어 퍼져나갈 때 한국의 K9 자주포 혼자 98%라는 미친 가동률을 뽐내며 눈밭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동의 전장에서는 K2 흑표 전차가 모래 언덕을 시속 50km로 덜컹거리며 달리는데도 포시는 마법이라도 부린 듯 1mm도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적의 벙커를 정확히 날려버리고 있었죠.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쇳덩어리를 잘 깎은 게 아니라 생산부터 정비와 교육까지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 반해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했던 우리 중국의 뻥스펙 무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만 시간 무고장이라며 떵떵거리던 HQ-22 방공망은 사막 모래바람을 몇 번 맞더니 냉각팬이 고장나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걸 고치려면 베이징 본사에서 암호해제 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통신망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수백억짜리 최첨단 중국 미사일은 플라스틱 부품 하나를 못 갈아서 전장 한가운데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었고 분노한 중동 군인들은 그 비싼 장비에 발길질을 해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참담한 꼴을 지켜보며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숫자와 화려한 껍데기로 밀어붙이던 중국의 무기, 철학은 실전이라는 냉혹한 시험대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열악한 쓰레기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적의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레이더 모니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남몰래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국의 수석평가위원이라는 자가 변방의 조립, 국가라 욕하던 한국의 기술에 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혀 피식 헛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입안은 모래를 씹은 듯 쓰디썼습니다. 저는 이제 2번 다시 예전에 오만했던 확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제 조국은 끝까지 그 얄팍하고 찌질한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장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벙커 대형 스크린에 베이징 본국에서 긴급 송출한 글로벌 기자회견이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고위 관료가 핏대를 세우며 내뱉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최근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 맺은 수십조 원 규모의 AI 스마트 시티 계약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듯 이번 전면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자 중동 및 아랍 지역 산유국 연합은 한국의 막대한 기술 수주를 몰아주며 한국 기술력의 수혜를 얻고자 어떻게든 발버둥 쳤거든요. 이러한 산유국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가로채고자 중국은 한국산 AI가 중동의 귀중한 국가 기밀을 몰래 훔쳐다가 한국의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서버로 빼돌리고 있다는 정말 길 가던 개가 웃다 쓰러질 황당한 날조를 생중계로 떠들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 기술은 다 서방 코드를 베낀 껍데기일 뿐이니 당장 위대한 중국산 대륙형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아,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 실력으로 밀리니까 이제는 전 세계 앞에서 동네 양아치나 할 법한 악플러 짓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니. 중동 장교들은 이 브리핑을 보며 화를 내기는커녕 배를 잡고 껄껄 웃어댔습니다. 한 아랍 왕족이 눈물까지 닦으며 제게 태블릿을 들이밀더군요. 수석위원님, 당신네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삼류 코미디를 하네요. 당신네 그 위대한 대륙형 AI가 작년에 우리 옆 동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드릴까요? 그 같은 영상은 작년에 거금을 들여 도입됐던 중국산 AI 안면인식 시스템의 실황이었습니다. 99.9% 정확도를 자랑한다더니 사막에 모래바람 좀 불었다고? 그걸 테러리스트의 연막탄으로 오해해 48시간 동안 도시 전체에 통금명을 내려버렸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길거리에서 풀을 뜯던 떠돌이 낙타의 엉덩이를 고위급 VIP 얼굴 패턴으로 잘못 인식해서 국가 1급 보안 구역 게이트를 활짝 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낙타가 VIP 대접을 받으며 보안 구역을 유유히 산책하는 그 환장할 CCTV 영상을 보면서 저는 수치심에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발열을 못 잡아서 데이터 센터 서버 배선들이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신호등이 미쳐버려 왕복 8차선 도로를 전부 파란불로 만들어 거대한 자동차 무덤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중국의 뻥튀기 기술이었습니다. 반면 화면이 바뀌며 나타난 한국형 AI 스마트 시티의 관제 화면은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그저 카메라로 사람 얼굴이나 찍어대는 조잡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1초에 100조 번을 연산하는 한국산 초고속 AI 반도체는 사막의 태양 궤적과 풍속을 스스로 계산해서 건물 유리창의 틴팅 농도를 조절해 실내 온도를 에어컨 없이 10도나 낮춰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땅속 수자원 파이프의 미세한 수압 변화를 AI가 학습해서 파이프가 터지기 무려 3주 전에 정확히 누수 포인트를 짚어내 정비 드론을 띄우는 걸 보곤 이 나라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인가 싶어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게다가 이 지옥 같은 50도 폭염 속에서도 한국 데이터 센터는 아예 서버 전체를 특수 냉각유에 푹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기술을 AI가 스스로 통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계가 열을 받기도 전에 AI가 미리 냉각수를 조절하니 한국의 시스템은 지난 2년간 무려 99.999%라는 기적적인 무중단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묶인 한국 기술 앞에서 뇌 따로 몸 따로 노는 덩치. 큰 중국 기술은 그저 둔하고 멍청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중동의 부호들이
한국에 미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 콧대 높은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의 수백조 원짜리 국부 펀드를 앞다투어 한국으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돈은 썩어 넘치는데 척박한 사막을 첨단 도시로 바꿀 대안이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었으니까요. 미국 기술진들은 지나치게 거드름을 피우며 천문학적인 자문료만 요구했고, 중국은 방금 받든 낙타 엉덩이랑 사람도 구분 못하는 고철을 지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직 한국만이 그들이 꿈꾸는 SF 영화 속 미래를 칼같은 납기일에 맞춰 지어주고, 문제라도 생기면 현지까지 날아와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고쳐놓고 가는 미친 도끼를 보여줬습니다. 이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본을 전부 한국에 갖다 바치면서도 오히려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중화사상을 부여잡고 벙커 구석에서 상황을 관망하던 미 국방부 분석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무섭게 평가받는 겁니까? 그는 빙빙 돌리던 은색 펜을 탁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당신네들처럼 쇼룸에 전시하기 위한 껍데기, 무기나 건물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번 스위치를 켜면 비바람이 치든 전장이 지옥으로 변하든 반드시 끝까지 굴러가야만 하는 체계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냅다 후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강점이 천궁이나 비공 같은 무기 혹은 똑똑한 AI라는 개별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기업, 현장에서 구르는 사람, 완벽을 기하는 정비 절차, 그리고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많은 지독한 책임 문화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비웃던 얄팍한 가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화려한 껍데기들은 떨어져 나가고 더 또렷하게 본 모습을 드러내는 소름 돋는 시스템 국가였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걸음을 옮겨 임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노트북을 열었죠.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 군사 커뮤니티에 올렸던 한국 비하 발언들, 말도 안 되는 숫자 조작으로 중국이 우월하다며 우겼던 비교표들, 그리고 방금 전 본국이 퍼뜨린 그 황당한 가짜 뉴스를 옹호했던 게시물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대국의 거짓된 신화가 하나둘씩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 지운 뒤 저는 공개 게시판에 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쉽게 보았다고, 큰 나라의 기세와 덩치만 믿고 진짜 끝까지 살아남는 진짜 강함을 보지 못했다고 고해성사하듯 적어 내려갔습니다. 타자를 치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고 깔보던 나라가 결국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압도적인 결과만으로 저를 완벽하게 설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모니터에 적어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얄팍한 거짓말보다 현실의 결과가 수천 배는 더 무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